자, 그러면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지 않습니까? 법률을 위반을 하면은 그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이 이제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 굉장히 기본적인 단순히 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두순, 조두순이 법률을 어떻게 위반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법률 위반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데 조두순이 자기가 뭐 나이가 많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 뭐 아무튼 그걸 변호라 자기 그 변호라고 한 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기 때문이래요. 술 마시고 늙으면은 강간을 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런 인제 남들을 그 뭐 자연이 됐든 자연 보호, 어린이 보호, 그죠? 어 그거는 당연히 다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의 생업인 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인제 농산품이 일단은 디캄바라는 농약이 처음 출시가 된 게 1967 년이고 2020년 미국에서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될 때까지 53 년이 걸렸어요. 정말 5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요? 디캄바 때문에 암에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인제 글라이포세이트도 지금 1950 년에 처음 합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73 년째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싸우고 근데 인제 그 몬산토라는 회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농사꾼들이 그런 제초제를 사용해 주고 돈을 자꾸 내고 인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글라이포세이트를 이름을 78 가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래요. 글리포세이트 금지 이렇게 해도 이름을 바꾼다는 거야. 이름을 뭐 무슨 뭐 인바이오 뭐 어쩌고 뭐 풀타파 풀타파라는 농약이 있으면 그것이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인 거랑 글라이포세이트 영어로 글라이포세이트 그다음 한국말로 풀타파 혹은 뭐 저기 뭐 아무튼 제가 뭐 농약 이름들을 다 외우고 아무튼 78 가지가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썸네일로 해 놓을게요. 썸네일에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러면은 글라이포세이트는 금지지만 뭐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물 컵에다가 따르고 거기다가 제가 만약에 막 사이다를 쪼끔 섞은 다음에 그걸 팔면 그건 코카콜라를 판 게 아닐까요?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참 교묘하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인제 분명히 환경 보전의 의무라고 인제 헌법 제35 조에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5 조에 있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저기 환경이나 단체의 공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산적 손해를 인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농약들을 지금 일단 농약을 만든 회사인 몬산토라는 회사가 독일의 베이어라는 회사한테 인수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 그거 몬산토가 팔았지. 우리는 베이어야." 이렇게 이름을 싹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몬산토사의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이 지난 73 년간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 73 세라서 이미 죽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뭐 만약에 일본이
위안부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저는 뭐 물론 제가 지금 일본의 아이들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본 어린이들이나 착한 일본 사람들 중에 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혹시 그런 사상, 그죠? 자기네들이 동양인 중에 최고다. 요즘 한국인들이 점점 그런 사상을, 케이팝, 한류 드라마, 뭐 한국 연예인들 이게 전 세계로 좀 막 퍼져나가고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 뭐 그래서 한국인이 최고다. 뭐 이런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어떤 중국인 여성이 전재흥이라는 고려대 그 석사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한국 국적을 가진 전재흥 씨, 1983년생이고요. 고려대 석사 출신이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워싱턴 대학교에 다니던 2011년 당시에 전재흥 씨가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저 혼자서 지금 그 수많은 한국인 범죄자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은 돈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자기들 개인은 돈이 좀 자기들이 만약에 한국인이 아무튼 중국인을 미워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쳐요. 중국인들을 증오하고 중국인들이 뭐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10,000명이 있다고 쳐요. 그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내도 1억 원이에요. 저는 1억 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쪽수의 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한국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고려대를 나왔던 뭐를 했던 간에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여자애가 이제 클럽에서 술을 먹고 꼬라 있는데 그 여자를 이제 거의 뭐 납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모텔로 끌고 가서 강간을 했고, 여자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질내 사정을 하고, 그게 이제 한국 국적인 고려대 전재흥 씨가, 어, 미국 대학생 신분으로 교환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와 있었고 박사 과정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캐나다로 국경을 건너가서 중국인 여성을 캐나다에서 한국인인데 미국 대학생 신분으로 강간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국경 다시 건너서 도망친 다음에 한국으로 도망을 치면은 이거 어느 나라 경찰이 떠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도 그 여성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죠? 그 전재흥이라는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뭐 범죄자 치고 너무 잘 살았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았더라고요. 그 어디지?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에서 연봉 7천만 원 이상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때 갑자기 전재흥 씨가 저한테 저는 안 갔어요, 같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쉐틀에 있었죠. 제 그 반지하 방에서 반지하 월세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 방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뭐 이런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 거지 같은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재영 씨는 고려대 뭐 학벌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꾸 이렇게 범죄들을 막 저지르고 다니더라고요. 언제 근데 이제 그 갑자기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것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건 착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것인데 요즘엔 교회를 돈으로 세워요. 건축 헌금 뭐 이런 걸로 이제 교회를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당장 제가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제가 바로 여기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에 가서 양복을 막 비싼 옷을 챙겨 입고 벤츠를 타거나 뭐 현대 자동차를 타고 그 자연의 막 매연을 뿜으면서, 그쵸? 자동차 배기가스를 막 뿜으면서 교회 건물까지 운전을 해서 간 다음에 거기서 교회에서 거기서 있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너는 왜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은 죄면은 제가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구 전체에다가, 제가 지구를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구를 만든 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농약을 뿌리는 것을 용서할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농약을 치는 농부들도 자기들도 농약 친 걸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과연 자기들은 농약을 뿌린 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그게 이제 농약이라는 게 무색 무취의 액체이기 때문에 물로 대충 이렇게 씻어내면은 잔류 농약이 엄청 많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조차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GAP 인증이라는 걸로 정부가 함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GAP는 good, 그죠?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전농약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전농약이라는 게 뭐냐? 원래 100을 치던 거를 50만 치면은 전농약으로 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총알을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두 대 맞으면은 죽겠죠? 그럼 여기 한 방만 맞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여기다 총 한 방, 여기다 총 한 방, 두 대 안 쏘고 여기다가 한 방만 쏘면은 안 죽어요? 죽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가? 어,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공무원이 분명히 허가를 내렸을 거예요. 그쵸? 어느 공무원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느 공무원이 결제를 딱 해가지고 오케이 요농약 허가. 근데 디캄바라는 것도 1967년에 나와서 53년 만에 그거를 발견하는데 5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약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약이 17,000여 가지가 돼요. 그 디캄바 하나 17,000개 중에 한 개를 불법으로 만드는데 53년이 걸렸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17,000여 가지 중에 이제 16,999개가 남았는데 그거 하나당 막 50년씩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토양은 농약으로 병 들어가고, 그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암 물질인 농약을 먹고 계속, 그리고 그 농약을 치는 농부들, 악동 농부들, 농사꾼들이죠. 사이코패스들이죠.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죄악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농약을 뿌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농약을 뿌렸는데 저를 내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쫓아내면은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영부인에 누가 돼 있어요? 창녀 출신의 김건희가 돼 있죠.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 관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내에 어울리는 좋은 여자가 영부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창녀가 영부인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근데 유기농 농사도 정말 너무나 많은 위험한 물질들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일단 제가 유기농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기농을 잘 하시는데 그분도 PVC라는 걸 쓰시더라고요. 한국의 대부분이 PVC관이라는 걸 써요. 그거는 그분이 설치를 안 해도 정부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정부 공무원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만약에 뭐 1억 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타이테니움이나 스테인리스 관으로 스텐관으로 이제 좋은 그 녹물도 안 나오고 몇백 년간 써도 이제 안전한 비싼 관을 하면은 1억 원 중에 내 월급을 1,000만 원만 받고 9천만 원을 그 인프라에 써야 된다고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공무원이면은 단돈 1원도 빠짐없이 다 인프라에 써야 돼요. 왜?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향한 봉사자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월급을 단돈 10원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잠깐 정부에 들어가서 PVC관에서는 영상 30도만 돼도 영상 30도는 여름에 툭 하면 넘어가는 그 영상 30도만 돼도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계의 그 독성 물질이 나와서 그 남성의 여성화, 남자들이 막 유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의 남성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월급을 다 줄이고, 원래 그게 정상이니까. 공무원들은 봉사자예요. 봉사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것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유기농업을 해서. 농약을 약값을 안 쓰면은 농약값을 아낄 저는 농약 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농사를 크게 지으려면은 반드시 농약을 쳐야 된다고들 주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유기농업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죠? 유기농업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5천 년 동안 조상님들이 대대손손 유기농업을 해왔어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죠? 농약은 30년대에 처음에 대한민국에 처음 쳐진 게 1930년대 농약이 처음 뿌려졌어요. 민국은 아니고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처음에 농약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약을 거의 안 쳤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갑자기 농약을 치는 농사라는 것이 관행농법이라는 말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960년 이전의 농사는 다 틀렸고 1960년부터 농약을 친 것이 정상이라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 그 농약을 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분명히 올바른, 근데 이제 대신에 굉장히 유기농업을 하면은 굉장히 몸이 힘들긴 하죠. 왜냐면 농약을 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방제 작업도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한 집안에서 애들 10명씩 나와가지고 애들 10명이 다 뭐해? 나가서 메뚜기 잡는 거야.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 닭들한테 간식으로 주면은 닭들이 또 사료값이 많이 줄어들어요. 닭들은 그 메뚜기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럼 우린 또 건강한 계란을 또 얻고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건설이라는 것이 환경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들 짓는 것 같아요. 왜? 일단 빨리 집 지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죠?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 안 하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품질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만약에 제가 성관계를 하려고 해도 아내를 고를 때 얼굴도 예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착한 여자를,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제가 맞이하려고 해야겠죠. 저는 많은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의 아내를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무조건 막 많은, 제가 여자를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몸에 나쁜 불량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의 논리는, 이제 나영이라는 여자애가 이제 조두순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막 저보다 나이가, 제가 저도 지금 35세인데 40살 막 이런 여자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괜찮은 여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남자들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농약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사실 저도 닭 키우고 누구나 다 아이고야 뭐 계란 그딴 거 뭐 공짜로 가져가라. 만약에 근데 저도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려면 돈이라도 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먹을 게 되게 많으면은 아이고 막 계란이 막 하루에 막 20개씩 나오면은 아이고 뭐 한 10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럼 전 부자가 되는 것이죠.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위한 사업인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농업을 사업으로, 장사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확실히 조선시대 때는 아니었고, 고려시대 때도 안 그랬고, 신라시대 때도 안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안 그랬고, 그죠? 고조선 때도 안 그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농업을, 왜냐면은 나도 농사 짓고 쟤도 농사 지으면은 다들 농사 지으니까 아이고야 뭐 쌀 그깟 거저 얼마 돈 주지 마라. 어? 영수도 철수도 다 농사를 지으면은 막 그 쌀 거 뭐 고아원 애들한테도 마음껏 퍼주라.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자기들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남들 농사 못 짓게 만들어야 돼. 그죠? 그다음에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진짜 좋은 여자가 있으면은 동네에 만약에 경진이도 원조 교제를 하고 윤선이도 원조 교제를 하고 미리미도 원조 교제를 했는데 소윤이만, 선영이도 원조 교제를 하고, 근데 이제 소윤이라는 여자애만 원조 교제를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럼 소윤이만, 좋은 남자들이 다 소윤이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윤선이, 경진이, 미림이, 선영이 다 시집을 못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윤이만 제대로 살아온 여자인데 다들 소윤이를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농업 원래는 누구나 다 원조 교제를 안 하는, 그렇죠? 성관계를 돈벌이로 쓰지 않는 것이 100%다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누구나 다
아니 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원래는 100%다 그랬었어요. 여자들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에 다 처녀였었어요.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그쵸? 원조 교제를 안 하는 소윤이가 나쁜 걸까요? 유기농사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그럼 농약을 치는 나머지 대부분이 농약을 치니까 그게 좋은 걸까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쉰들러스 리스트, 그쵸? 보시면은 독일인의 99%가 유태인을 죽이자는데 찬성을 했대요. 근데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어떤 한 독일인은 아니 유대인들도 사람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해외로 빼돌려주고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반역죄죠. 그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99%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쉰들러라는 사람이 뭐야 걔? 어? 사람을 왜 죽여? 정상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히틀러를 죽여야지. 히틀러는 결국에 죽임을 당했죠. 아니 저도 옛날에 소윤이라는 여자애가 걔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여자인데 걔가 이제 걔만 원조 교제를 안 했어요. 근데 걔가 원조 교제했다는 소문과 함께 걔가 막 왕따를 심하게 당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애가. 캐나다로 갔대. 왜 걔가 자기 조국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악마 창녀들 때문에? 그쵸?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 학교 5대 얼짱이라는 여자애들이 있대요. 그중에 4명이 원조 교제를 해봤다고? 나도 뭐 들은 얘기니까 이거는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한 명은 내가 좀 확실히 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 여자애가. 그건 소윤이만 어디로 가서 지금 뭐 시집을 갔는지 뭐 잘 살아 있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때 막 원조 교제 하던 여자애들 막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정상적인 엄마인 척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재영 씨도 그 중국인 여성을 강간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멀쩡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척 직장 막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직장이 아직도 없죠. 왜? 저는 그런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저를 이제 뭐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너는 우리가 너한테 걸고 넘어져서 네가 혹시 뭔가 우리한테 위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면 널 해고시키거나 널 죽여버릴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넌 깔 게 없으니까 너는 죽여야 된다는 거야. 웃기죠? 사이코패스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유기농사를 짓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유기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이 내가 돈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국민들이 농약을 먹고 이제 병에 걸리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를 내쫓아 버리네요. 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사이코패스들이니까, 자기들이 범죄자들이니까, 심지어 국민들한테 그게 농약이 그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작물의 체내로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쌀을 먹을 때 쌀 속에도 스며들어 있다고요, 농약이. 그쵸?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농약이 몸에 착착착착 쌓이는 거라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농약을 뿌린 사람들이. 저는 농약을 뿌릴 땅도 없어요. 농약을 뿌린 적도 없고, 저는 뭐 텃밭을, 그러니까 그 농업인이라는 기준을 자기들이 정한다는 거야. 저도 농업을 해요. 농업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예쁜 여자 5대 얼짱이라는 기준을 여자들이 정한대요.
나는 그냥 소윤이가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 소윤이, 소현이, 뭐 지원이, 뭐 그 정도면 나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미림이, 경진이, 윤선이, 얘네들이래요. 나 걔네 셋 다 난 별론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걔네들이 아니다. 3대 월장은 경진이, 윤선이, 미림이 돼. 나는 걔네 셋 다 난 내 취향이 아니야. 그죠? 어, 셋 다 원조 교제했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소윤이라는 여자애는 착해. 소현이도 착해. 그리고 저기 지원이도 착해. 근데 지원이는 약간 나랑은 너무 친구 관계, 너무 이제 서로를 이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남녀 관계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친구 관계가 너무 굳어졌다고 해야 되나? 참 정말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내 친구지, 친구.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할 것 같아. 친구랑 너무 오랜 기간 친구를 지내와가지고 10년 넘게, 그쵸? 10년이 뭐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98년부터 지금 25년을 알고 지냈는데 친구로 25년 있다가 갑자기 결혼을,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걔가 착했어. 걔네들이 착했는데 다른 여자애들이 아니다. 얼짱은 우리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농약을 치는 것이 그죠? 대부분 농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쉰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죽이지 말고 그냥 사람들인데 왜 죽여야 되느냐?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쉰들러는 배신자로 찍힌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서태환이라는 사람이, 전재영 씨가 중국인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저한테 너는 개새끼다. 어떻게 같은 한국인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와, 되게 웃긴다. 같은 인류를 배신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정의와 도덕을 다 무시하고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여자애를 강간을 고려대학교 석사가 하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게 그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쵸? 전재흥.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너 나쁜 새끼라고 나한테 여러 명이 집단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소시오패스들이라서 그래요.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나쁜 거를 드시지 않으려면은, 근데 유기농도 사기치는 유기농들이 있어요. 유기농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어서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누구든지 다 텃밭을 하면은 그렇게 그 상업농인들, 그죠? 농업을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상업농이라고 하죠. 그죠? 혹은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악마들이죠.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남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죄책감도 못 느끼니까 사이코패스인 것은 거의 100% 확실한 얘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 먹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땅이 있다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면은 유기농을 먹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러려고 미국에서 이제 땅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사 지어줄 아내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제 힘들다고 아마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충 막 농약이나 잔뜩 친 그 당연히
그날 당장 죽건 담배를 하루에 갑자기 10개 피를 피워도 그날 당장 죽지 않아요. 그쵸? 마약, 헤로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당장 해도 그날 당장 죽지 않아요. 10년, 20년에 걸쳐서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가는 것이지. 사람이 막 마약을 하면은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사람이 눈에 생기가 없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돈도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정신 건강 분석을 해도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시길 바라요.